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생생토크에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북한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노정민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좀 살기 힘든데요. 북한 주민은 뭐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예. 내부 상황은 어떻다고 합니까? 예.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하면서 힘들지 않은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의 상황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과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북중 간의 그 국경이 봉쇄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고요. 무역과 밀수가 전면 중단된 그런 상태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경제가 많이 이제 막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의 현금 수입도 줄어들어서 이 구매 능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통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도 많이 제한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경제 활동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북중 국경의 봉쇄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어떤 식량의 어떤 그 규모도 많이 크게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북한 주민으로부터 직접 문자를 통해서 안의 상황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 코로나 비루스, 이제 바이러스인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경제적으로 굶어 죽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어요. 자, 국제사회가 북한을 돕는 모습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의료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달되는데, 네. 조금 전 노 기자 얘기했듯이 아픈 것보다 못 먹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하면 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식량을 포함한 그런 지원도 이제 고려돼야 되지 않은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예.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많은 상점들이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또 현금 수입이 줄어들면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일반 주민들에게 이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처럼 저소득 국가, 그러니까 현금 수입이 많지 않은 국가의 주민들은 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거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그런 관측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 물론 이제 의료 지원, 의료 물품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데, 그에 못지않게 이런 일반 주민들이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 어떤 식량이라든가 경제적 지원도 지금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뭐 국제적시자연맹이라든가 국경내 의사회가 계속 의료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금 식량 지원, 또 경제적 지원도 시급하다. 그런데 지금 북한 당국이 여기에 대한 능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제 NGO라든가 국제기구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어떤지 솔직하고 아주 정확하게 바깥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것을 보고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렇게 북한은 뭐 거절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국제사회가 또 UN을 비롯해서 국제기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빠른 대북 제재의 면제 승인을 주고, 또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제 국제사회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도 도움의 손길을 지금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사실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도움의 손길은 잡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일단 안타까워하고 한 2가지 이유를 좀 들고 있는데, 네. 사실 효율적인 국제사회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2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정보 공개 투명성인데, 지금 북한 내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의료 보건 현실적인 면에서 지금 북한 사회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좀 얼만큼 어려운 상황인지를 좀 알려줘야 여기에 맞는 지원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국제사회 지원이 간다면
정말 분배의 어떤 투명성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물품이 평양이나 일부 특권층에게만 가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 일반 주민에게도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냐, 의료진에게 먼저 이것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약속을 해줘야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대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북한이 여기에 대한 약속을 일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와중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네. 뭐 지원에 대한 내민 손을 뿌리칠 뿐만 아니라 네. 뺨을 치는 그런 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최근 또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의 어떤 다툼 잠시 멈추자, 네. cease the fire라고 해서 군사 활동을 좀 중단합시다라고 제안까지 한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어떤 태도로 국제사회에 나서야 될까요? 예, 최근 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거듭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 면제를 좀 해야 된다, 계속 촉구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마 이제 북한도 포함됐을 거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사실 북한 주민이 처한 이 상황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국제사회가 지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때에 북한은 계속해서 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도움의 손길 내민 미국을 향해서 이제 거친 말을 쏟아내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국제사회가 많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생생 토크 북한 내부 상황은 어떤지 노정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